예, 이어서 벡터 공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시간에 배웠었던 선형 방정식 관련되어 있는 응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이 벡터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벡터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좀 해야 되는 거는 벡터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저희가 할 건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C 프로그래밍 관련되어 있는 실습이 지금 현재 제가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형분대 수학을 배우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했던 행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을 하셨고, 자, 여기에서 이제 벡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배우고, 그 다음에 벡터에 대한 공간 이쪽에 대한 내용을 배우신 이후에 고유값이라든가 이런 응용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행렬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자 C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걸 하셨죠. 그럼 이제 벡터와 벡터 공간 그리고 고유값까지 여기에 대한 요 세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이 가급적 좀 많이 좀 단단하게 여러분이 본인 것으로 만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구현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배우신 선형대 수학을 기반으로 개념을 좀 프로그래밍화 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이번 시간에는 벡터들 간의 합, 그다음에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8가지의 어떤 성질을 저희가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내용에 대한 벡터 공간에 대한 것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벡터 공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부분 공간에 대한 성질들을 예를 들어서 좀 볼 거예요. 결국은 벡터 공간에 대한 개념 이해하고, 그리고 이 벡터 공간에 대해서 닫혀 있다, 합이나 곱에 의해서 닫혀 있을 때 우리는 이 벡터들이 닫혀 있을 때 이걸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벡터 공간이 갖고 있는 8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한 이후에는 부분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데서 주로 나오는 개념들 중에 선형 독립과 선형 종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탄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그 다음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 강의를 조금 어저께 올렸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외부 활동들이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녹화를 하다가 지금 녹음 버튼을 못 눌렀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왕 이렇게 좀 늦어진 거 여러분들한테 이런 개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강의 자료를 좀 추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강의 자료는 제가 동영상과 함께 첨부 파일로 강의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예, 이게 좀 중간에 꺼졌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단단하게 좀 다져가는 기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형 독립과 선형 종속에 대한 개념과 그 차이가 뭐냐, 여기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이 내용을 아시려면 벡터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몇 개의 벡터들이 벡터 공간을 생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예들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볼 거고, 자, 선형 독립과 생성, 제가 이제 스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조건을 좀 여러분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 기저가 뭐냐, 베이시스라고 하는 이 기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차원 얘기가 나옵니다. 디멘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네요. 이 벡터 공간이 도대체 뭐냐, 그죠? 저희가 영어로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벡터 스페이스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선형의 독립, 선형의 독립은 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벡터 공간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부분 공간에 대한 개념을 또 이해하고 이 상황 안에서의 독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선형, 그 다음에 종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생성, 기저, 차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 볼 건데요. 그래서 벡터 공간은 기본적으로 실 벡터 공간, 자, 리얼 벡터 스페이스하고 자, 소 벡터 공간, 자,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복소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그렇죠?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리얼 월드가 아니라 자,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얘기하는 이런 복소수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이 복소수 공간에 대한 걸 다룰 게 아니고 이 리얼 월드 실 벡터에 대한 공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실수 전체로 택할 때 이 벡터 공간 V를 실수 R 위에 벡터 공간 또는 실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자, 1차원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점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원의 경우는 자, 이렇게 선으로 표현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면으로 표시가 되고, 그렇죠? 3차원의 4차원의 경우 면에 대한 시간 이동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 이거는 이제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같은 수의 성분을 가지는 벡터들로 이루어진 공집합이 아닌 집합 V가 있을 때 V에 속하는 임의의 두 벡터 A와 B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벡터들이 1차적인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앞에 이렇게 C1, C2에 의해서 자, 결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요 더해진 벡터도 어디에 속한다? V라고 하는 벡터에 속할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속할 경우에 이거는 저희가 이걸 벡터 공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즉 3차원의 이런 벡터 축이 있고 이 안에 A 벡터와 B 벡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A와 B 벡터를 얘가 합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A 벡터와 B 벡터를 구한 이 벡터 자체도 어디에? V라고 하는 공간에 현재 어떻죠? 포함되어 있죠. 이럴 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벡터 공간 혹은 선형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 각각의 원소들을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V가 벡터의 합과 저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의 연산이 정의되는 공집합이 아닌 벡터들로, 그쵸? 여기 이제 0벡터도 있으니까요. 그쵸? 자, 공집합이 아닌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그리고 다음에 10가지의 요 공리들을 만족할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이때 공리들을 좀 보면 모든 벡터 u, v, w와 모든 스칼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성립을 해야 된대요. 우선 자,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 u 벡터와 v 벡터가 있어요. 근데 이놈에 더한 것도 방금 얘기했죠. 요 경우도 v 벡터에 속할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환 법칙도 성립하죠. 그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이렇게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을 때, 그렇죠? 요 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평행사 변형의, 그렇죠? 대각선의 길을 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쪽으로 가서 이 U하고 V라고 얘기를 하면 요 놈은 이제 U고 요 놈도 V죠. 그러면 U에서 V를 더하나 V에서 U를 더하나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0벡터는 우리 지난 시간 벡터에 대한 성질을 배울 때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것들을 만족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스칼라 곱일 경우에도 두 개의 벡터를 먼저 더하고 스칼라를 곱하는 거하고
각각을 스칼라배 한 다음에 더하는 거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고, 그렇죠? 배분 법칙, 곱에 대한 배분 법칙, 그리고 결합 법칙, 1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할 때 이거를 저희가 벡터 공간이라고 정의를 한대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는 성질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로 합치게 됩니다. U라고 하는 벡터와 V라고 하는 벡터의 합, 즉 U 플러스 V도 V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U에다가 스칼라 알파를 곱한 알파 U도 V에 속할 경우에 이 두 가지가 만족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UV가 두 개 더했을 때,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V라고 하는 놈의 벡터 공간을 이제 2차원 R2라고 얘기를 하면 요 놈이 자 V1과 V2를 더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놈도 현재 어디에 존재해요? 그대로 2차원 그죠? 공간 안에 존재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 V라고 하는 벡터가 있을 때 이거를 알파벳 곱한 만큼, 그렇죠? 2나 3이나 마이너스를 곱해도 현재 어때요? 이 R2라고 하는 공간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는 성질일 경우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차원에 의해서 자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 벡터라고 하는 벡터 공간 V는 벡터 스페이스 V는 결국은 덧셈 조건에 의해서도 이 V라고 정의한 이 벡터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자 스칼라배 조건에 대해서도 존재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그 일부분을 부분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이 내용은 뒤에서 또 조금씩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R 세제곱이라고 얘기하면은 뭐예요? 차원이 3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수 R 위에 벡터 공간임을 입증해 보죠. 결국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렇게 x, y, z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r 세제곱, 그죠? r3 차원에 있는 두 벡터, 자 u1, v1, w1, 그다음 u2, v2, w2라고 할 때 요놈이 요놈이 더한 것도 요 안에 속하고, 그쵸? 여기 안에 스칼라 배를 곱해도 사실은 요 안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놈을 실수긴간위의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얘를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결국은 요 U1, V1, W1, U2, V2, W2라고 하는 U와 V라고 하는 벡터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얘를 좀 집어넣는 거죠. 뭐 3, 뭐 0, 0, 그쵸? 여기는 그대로 요 수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도 0, 2, 0이라고 하면 자 좌표 표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놈은 이제 제가 이제 U 벡터라고 본 거고, 이놈을 V 벡터라고 놓으면, 그쵸? 이놈을 더해서 나온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두 개를 더하면, 그쵸? 3, 2, 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3, 2, 그쵸? 그럼 결국은 요 벡터라고 하는 놈도 어디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스팬 되어 있는 요 공간 안에, 사실 여기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놈은 사실 요 두 개에 의해서 나오는 벡터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놈의 알파벳을 한 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 0,0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 알파라고 하는 놈이 뭐 예를 들어 2였어요. 그럼 뭐예요? 6, 0,0이 되는 거죠. 그 놈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이었으면 이 두 배만큼 나간, 그렇죠? 여기 6, 이게 0,0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요놈 안에 벡터 공간임을 입증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재만 가지고도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레퍼런스 사이트에 가서 내용을 직접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 0차원은 점이라고 얘기하고요.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입체, 자, 4차원은 시간에 대한 변형.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2차원의 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두 개의 축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3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x, y, z 혹은 u1, u2, u3라고 하는 각각의 기저 벡터가 존재를 해. 기저 벡터 얘기는 또 뒷다리도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 2차원 공간 안에서 좌표 벡터를 가지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면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공간 안에서는 또 새로운 좌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각각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클리드 공간 Rn에서 실수 R에 대해서는 벡터 공간이 계속해서 요게 결국은 이 개수 n의 개수가 여기에 차원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죠. 그럼 요는 결국은 다 실수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스칼렛 갭도 마찬가지고, 즉 우리가 R의 n이라고 하는 놈은 어디 안에서 실수 위에, 즉 실수 R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벡터 공간임을 확인을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공간 벡터, 즉 0벡터, 제로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하나의 원소를 0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죠. 전부 다 이렇게 0 더하기 0은 0이고, 당연히 스칼라에다 0을 곱해도 당연히 0이죠. 그렇죠? 요거는 실수 안에서 있을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벡터 V의 원소 U와 스칼라 알파가 즉 실수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립을 시킬 수 있죠. 당연히 이건 0벡터를 통해서 0은 다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벡터라고 그러니까 U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벡터가 된다. 그리고 알파의 U 벡터가 0이면 결국 알파가 0이거나 U 벡터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 공간 V의 부분집합 W가 V에 정의된 다음에 두 연산을 만족을 할 때 벡터의 합이나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있는 새로운 공간 벡터를 벡터 공간을 이룰 때 저희 W를 이 V의 벡터 공간에 서브스페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서브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 U하고 V라고 하는 이 벡터를 두 개를 더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에 속할 때, 그리고 이 U라고 하는 이 벡터가 부분집합이고 거기에 스칼라를 곱해도 그대로 부분집합 안에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이거를 스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보신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x1하고 x2라고 하는 이 각각의 축이 있습니다. 이 축에 v1 벡터와 v2 벡터가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스칼라 배만큼 벡터 값을 가지고 있죠. 즉, 이 선상 안에 있는 이 모든 값들은 결국 어디에 속하겠어요? 이 부분집합 서브셋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내용을 저희가 기반으로 부분 벡터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요런 벡터와 요 벡터로 이어졌다면 두 벡터의 덧셈이나 스칼라 곱셈은 직선 내에 어떻게 돼 있죠? 닫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벡터 공간을 2차원 공간 안에 부분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두 벡터의 덧셈이나 스칼라 곱이 직선 밖에도 존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차원 공간 안에서의 부분 공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저희가 그 정의 내렸던 이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서브 스페이스는 사실 이런 정의가 만족이 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형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벡터 공간이나 선형 독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A라고 하는 그 벡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좀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렇죠? 이 열덜로 이 행렬 A를 컬럼 벡터로
쪼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 수 있는 부분 공간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를 컬럼 스페이스 A라고 하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다. 그래서 CA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컬럼 스페이스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베이스 벡터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벡터들을 찾을 때는 행렬 A에 이 4개의 이 3차원 컬럼 스페이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 4개죠. 1개, 2개, 3개, 4개의 컬럼 그들이 있고, 이 안에는 이제 그 3차원 벡터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보시면은 A1하고 A2는 서로 독립이에요. 자, 이 독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A에 어떤 상수를 곱해도 사실 A2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A3를 잠깐 좀 지켜보면 A1에다가 2를 곱하고 A2를 그대로 더하면 사실은 A3는 A1과 A2의 조합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즉, 서로 독립인 경우와 결합인 경우는 기존에 있는 벡터들 갖고 만들 수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A1이라고 하는 저 값과, 그쵸? 그 다음에 A4는 어때요?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3와 A4는 A1과 A2에 어떻게 된다? 종속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1과 A2가 이 컬럼 벡터죠. 그래서 이 이놈들은 자, 베이스 벡터, 기저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런 기저 벡터들을 모아놓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저는 이 단원의 마지막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보통 기저가 되기 위한 사실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들을 만족할 때 저희가 기저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 기저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이제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데에서 좀 개념을 잡기 위한 가정이라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행렬 A에 자, 이 열 스페이스, 그러니까 컬럼 스페이스는, 즉 CA는 베이스 벡터들인 A1과 A2의 뭐로? 선형에 대한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행렬 A라고 하는 컬럼 스페이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A1과 A2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자, A1과 A2, 그렇죠? A1은 어떻죠? 1,0,1,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A2는 0,1,0이에요. 그럼 요 두 개의 공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 컬럼 스페이스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두 개, 이 안쪽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들이 사실은 이 두 개의 벡터 성분들로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A1과 A2라고 하는 이 벡터가 앞에 있는 C와 D의 개수에 의해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부분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렬 A에서 독립인 컬럼 벡터들의 개수가 사실 이게 독립적으로 있는 거는 2개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행렬 A의 랭크는 2다. 이게 결국은 사실 이게 차원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형 독립인 경우에 이 컬럼 벡터의 최대 개수, 즉 피벗의 개수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벗의 개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 차원, 랭크가 즉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랭크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행렬할 때 조금 내용을 다뤄봤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행렬 지금 벡터 공간은 저희가 컬럼 스페이스를 표현을 해서 보면, 즉 독립이 되는 거는 이제 개수는 2개가 되고, 이 2개는 이 부분 공간이 평면을 이루게 되고, 이 내용이 결국 독립되어져 있는 랭크의 개수가 차원을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는 여기서 실제
계좌가 될 수 있는, 그죠? 이거는 여기 요거 그다음에 요 놈이죠, 그죠? 두 개에 의해서 두 벡터에 의해서, 그죠? A1 벡터와 A2 벡터에 의해서 생기는 요 면, 그죠? 요 면은 결국 3차원 공간 내에 2차원 평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만약에 AX는 B에서 해를 구할 수 있으려면 B가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존재해야만 해요. 이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요, 그죠? 요 평면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 1에서 저희가 보이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2차원 평면에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래 수식처럼 A라고 하는 요 놈은 저 컬럼 벡터들의 선형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죠? 이렇게 x1, x2, x3, x4로 표현을 하고 B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x1, x2, x3, x4. 그래서 이 조식에 의해서 이 값을 구해낼 수 있게끔 수식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부분은 벡터 공간과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부분 공간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제를 하나가 지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라가 지금 다음과 같은 벡터들의 집합이래요. 보면 x, y이고 x하고 y가 같네요. 자, 이럴 경우에 S가 3차원의 부분 공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x하고 y가 같다 그랬으니까, 그죠?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u1은 동일하게 있고 이제 u2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v1과 v2가 있고 동일하죠. 이렇게 v1은 x, 여기 x, 여기 y가 되고 여기 z가 되는 거니까 이런 임의의 벡터를 정의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요 S라고 하는 놈 자체는 결국 여기는 U1과 V1의 덧셈을 구해도 사실 S라는 공간 안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U1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라고 하고 U2가 이게 U1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 놈이 V1이라고 했을 때 요놈에 대한 덧셈은 이제 여기 안에 존재하는 거죠. 자, 요놈도 어때요? 여기 S 안에 그대로 존재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U1도 마찬가지로 여기 각각의 스칼라 배를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2배 스칼라 배하면 요만큼만 나오는 거고, 뭐 3배 스칼라 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어때요? 계속해서 여기 안에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의해서 성분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R3라고 하는 놈 자체는 S의 어떻게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다라고. 이 부분 공간은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이렇게 여기 안에서 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알파의 값에 의해서나, 그렇죠? 요 V의 값들은 이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평면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부분 공간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W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 R 세제곱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W가 R 세제곱의 부분 공간이 아님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보면 여기 보면은 U1, U2, 1이라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임의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저희가 풀이를 좀 정의를 해봤어요. 그럼 U1, U2, V1, V2, 1, 1이라고 했고, 저희가 이게 이 공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덧셈이나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U1, U2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1엔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2가. 즉 두 벡터의 합이 세 번째 원수는 1이 아니라 전혀 다른 2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닫혀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첫 번째 조건에서 만족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저희가 표현을 해보면 이 값은 1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기 속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W라고 하는 놈 자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거는
이놈의 부분 공간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R 제곱의 평면이 제1사분면에 있는 벡터들의 집합 S가 R 제곱의 부분 공간이 되는지 벡터의 합과 스칼라 곱에 닫혀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을 해보세요. 자, 풀이 과정을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벡터가 자 V 벡터하고 W 벡터가 있어요. 근데 덧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면 V와 W를 더했을 때 그들의 합 역시도 여기 안에 1사분면 안에 네, 존재합니다. 그러나 1사분면에 있는 어떤 벡터에다가 음수를 스칼라베 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스칼라베 했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결과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나요? 예. 자, 3, 4분면에 위치하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들의 집합 S는 벡터의 합에 대해서는 닫혀 있을지 몰라도 스칼라 곱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 공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제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선형 결합 전체의 W 부분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각각 스칼라와 벡터를 스칼라비 한 거를 지금 계속해서 벡터를 더했죠. 그 공간 안에 있는 벡터를. 그래서 조건 자체가 선형 결합 전체 집합, 선형으로 결합한 전체 집합이 보다 부분 공간임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W가 부분 공간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W의 임의의 두 원소의 합과 스칼라 곱이 W의 원소인지를 어떻게 해요? 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 그러면 요 U 플러스 U 플러스 V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결국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W라고 하는 그 전체 집합 부분 공간 자체를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X를 자, 이런 식으로 자, 벡터 공간으로 표현하고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이 0,3,3이 되는 거고 그렇죠? 1,4,2는 여기가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요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이 B 값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 벡터 공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형 결합을 통해서 이 선형 결합이 그 부분 집합 안에 포함될 경우에 저희는 이놈 자체를 이렇게 선형 결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벡터 V1, V2, Vn의 선형 결합 전체의 W는 부분 공간임을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결국 이 W라고 하는 전체 집합은 이렇게 스칼라 곱과 스칼라 곱의 각각의 벡터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W 자체가 이 부분 공간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W 임의의 두 원소의 합과 곱이 모두 뭐의 원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W의 원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놈을 다 풀어서 쓰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수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위의 수식에 의해서 그렇죠? 기존 부분 집합에 포함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곱셈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U에 대한 값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결국 U라고 하는 벡터에 스칼라 곱을 해도 그놈은 W라고 하는 선형 결합 전체 집합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W는 부분 공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옆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선형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뭘로? 열 벡터로.
선형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요 놈이 열 벡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요 놈들이 컨스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CDE가 되는 거죠. 즉, 이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열 벡터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평면, 3차원에서는 평면이 되겠죠. 이 부분을 얘기한다. 2차원에서는 선이 될 거고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n개의 미지수와 m개의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을 저희가 이렇게 아래 n승의 부분집합인지를 판단해 보세요. 그럼 이거 예전에 많이 보던 거죠, 그렇죠? 1차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놈을 저희가 행렬의 매트릭스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경우 연립 방정식은 결국 AX는 B 형태로 표현이 된 거죠, 그렇죠? AX는 B 형태로, 그렇죠? AX는 B 형태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벡터 X라고 하는 것도 실수, 그렇죠? 요 해집합 안에 원소이기 때문에 AX는 B일 때 X가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즉 X하고 Y는 결국 이 공간 위에 해일 경우에 저희가 덧셈이나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되죠. 그럼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B가 0이 아닌 이상, 그렇죠? B가 0이 아닌 이상 X 더하기 Y나 알파의 X를 스칼라 배한 놈은 식의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 행렬 B를 0으로 만들 때 이 해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부분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부분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0이 돼야 된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이 이제 0이 돼야 돼요. 0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동차 선형 시스템의 자명의 조건이 될 경우에 우리는 이 벡터 공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부분 공간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AX는 B 형태로 돌아와서 행렬 A의 열 벡터들의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집합으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X는 B라는 거는 여기 이제 개수와 미지수 X와 B 값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그렇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 행렬의 열 벡터들을 이렇게 값을 가지고 표현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이제 0일 경우에 B 값이 0일 경우에 우리는 이 해집합이 전체 부분 공간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벡터 공간 V의 원소가 V1, V2에서 Vn까지 있고 그 스칼라는 A1, A2에서 AN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벡터 공간에 이 벡터 공간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기본적으로 V1부터 Vn이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벡터들이고 개수는 이 K라고 하는 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필드라고 하는데 요 놈들은 뭐 실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의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의 선형 1차 결합은 저희가 이제 위에 설명했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벡터라고 하는 거는 저 스칼라 양과 그 벡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선형 결합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수식이죠. 그 얘기는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는 결국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M과 N이 이제 스칼라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벡터 Y는 자 1-2, 5라고 하는 형태고 이 세 개의 벡터, 그렇죠? X1, X2, X3의 선형 결합의 형태로 한번 좀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저희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자, y는 a1x1 더하기 a2x2 더하기 a3x3를 놓고 a1과 a2와 a3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즉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걸 결국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면 이제 값들은 이렇게 나오고 결론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즉, 요 식에 의해서 그 각각의 요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얘기는 결국은 여기 보실까요? V1 벡터라고 하는 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거고, 그렇죠? V2 벡터는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요 벡터 B라고 하는 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벡터에 대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개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개수에 의해서 이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을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x, y가 있고 거기에 맞는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표현 자체는 사실은 위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벡터에 대한 선형 결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 공간 V에 있는 이 벡터들이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상수, 이렇게 0이 아닌 상수로 만족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선형 종속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수식을 만족하는 상수가 전부 다 0일 때 이걸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닐 경우에는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면,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건 자, 공간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세 개의 기저가 필요하고, 그렇죠? 모든 벡터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만 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각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야만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형 의존이라고 하는 거는, 평면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것들 보면 평면을 표현하는데 지금 벡터가 몇 개 있어요? 이제 3개가 있죠, 3개가. 그렇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기저면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데 3개가 있죠. 3개 중 서로 독립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해도 충분히 2차원의 평면의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원 평면에서는 2개의 기저만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형 의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벡터는 이 벡터를 만들 때 필요하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이 큰 벡터는 작은 벡터를 통해서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선형 의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개의 벡터 이렇게 있을 때, 자, 요 놈과 요 놈의 해는 어때요? 유일하게, 그렇죠? 유일하게 요 놈이 다 0일 경우에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선형 두 벡터는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네. 선형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모두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C1과 C2는 0밖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이런 경우를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한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선형에 대한 독립성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형에 대한 독립성을 평가할 때 보면 2차원 공간에서의 세 개의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1,1, -3,2, 2,4 이 세 개의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각 벡터들의 배수를 한 다음에 자, 더하는 선형 결합을 해서 0이 되도록 해보죠. 그렇죠? 0이 되면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행렬을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0이 되면 자, 저희가 이거를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놈은 결국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이 놈도 저희가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걸 계속해서 구하다 보면 결국은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저희가 옆에 있는 단위행렬만 넣게 하고 싶어서 수식을 좀 재배열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런 수식이 나온다. 네. 그러면 결국 A1이라고 하는 것은 A1은 A2라는 어떤 상수의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 A3에 어떤 값을 넣으면 결국 A1과 A2가 상수값으로 결정나고 이것을 위의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선형결합 필합이 되는 거고, 이런 세 개의 벡터는 보다 선형 독립이 아니라 뭐한다? 자, 의존하는 관계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선형 독립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자, 다시 한번 선형 결합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니까 이놈을 각각 가지고 자, 구했더니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거를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A1과 A2라는 상수값은 결국 위의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0밖에 없는 거죠. 자, 위의 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단위행렬이 앞에 있고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역행렬을 양변에 곱하면 A1과 A2는 이제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선형결합이 0이 되는 것을 만족시키는 상수 A1과 A2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벡터는 서로 그 선형 독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있죠. C1, C2, C3, C4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더해서 0이 돼야 되는 해를 구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C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렇죠? 2개 가고 그 다음에 C2가 또 2개 가고 C3가 2개 가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여기 있는 이 값들에 의해서 저희가 선형 독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그 두 개의 벡터가 이제는 이제 선형 종속인지 독립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이 U라고 하는 벡터와 V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가 선형 결합의 형태로 만들려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A1 플러스 3, A2는 0이고 A1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5A 제곱은 0이래요. 이 두 개의 수식이 만족을 하려면 A2가 0이 돼야 되고 나머지 선형 방정식에 대입하면 A1도 0이래요. 따라서 여기는 A1과 A2는 0인 거죠. 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인 경우를 살펴볼 건데 2차원 평면에서 두 개의 벡터가 아래처럼 있으면 독립이래요. 자, 왜 그런지 보면 두 개의 벡터 V1과 V2를 이용해서 어떠한 선형 조합을 만든다 그래도 0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C1과 C2가 모두 0인 경우는 제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선형 조합을 한다 해도 0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를 직관적으로 봤을 때 V1과 V2를 이용하여 2차원 공간상의 어떤 벡터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둘은 독립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독립이다 서로. 네, 그래서 우선은 요 정도 저희가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자, 첫 번째 퀴즈 한번 좀 풀어보시고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